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학교나 창진원이라든지 또는 창업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가 저희들의 목적이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 즉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들, 또는 창업된 회사의 스타트업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 투자, 또는 자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저희 센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보시면 네 가지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센터가 이제 타 센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4번 항목에는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입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센터는 협력 기업이 롯데그룹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개별 회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센터는 롯데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롯데그룹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유통, 롯데홈쇼핑, 롯데면세점, 그래서 유통과 관련된 회사 대략 한 7개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사들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런칭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제품들을 런칭시킬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략 스타트업들의 매출액이 대략 120억 정도 기여 효과를 했고요. 올해는 아마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가 지금 채 안 끝났는데 지금 1, 4분기에 거의 한 40억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150억 정도를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혁신센터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상품 말고 기술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혁신 상품 인증제라는 거를 전국 센터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센터에든지 혁신 상품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평가를 통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국민주 혁신센터에 명의로 해서 혁신 상품으로 코드를 등록드립니다. 그래서 혁신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제 대중에게 노출되냐면, 지난주에 저희들 VIP가 부산센터에 오셨습니다. 부산센터에 오셨을 때 같이 뉴스에 나가면서 청년사업가들이 사진을 찍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셨던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이 혁신상품 인증제에 작년에 선정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정된 상품들 롯데 유통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에 저희들이 런칭 현재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들이 이렇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융지원은 각 센터별로 펀드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영화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펀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영화펀드도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되고, 스타트업 펀드는 지금 현재 2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투자 운용사는 서울에 있는 스톤브릿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요. 각 센터별로 원스톱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스톱 존에는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냐면, 여기 관여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겠지만, 창업 컨설팅 중기청에서 나와서 이제 주무관님 나와서 이제 컨설팅 해주시고, 기부하고 신고해서 나옵니다. 기부 같은 경우, 기부나 신고에 지금 본사가 지금 다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주 5일 상주를 하고 계시고, 특허청에서 변리사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법무관이 이제 파견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기타 이제 여러 작업기관 관련된 기관들에서 KIC 멘토단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서 이제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형태든 꼭 창업만 가능한 아닙니다. 일반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특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컨설팅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하실 때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느 센터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롯데그룹이 연결되어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제주는 다음카카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스타트업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센터별로 매칭되어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강원도인데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기는 빅데이터만 합니까? 아닙니다. 강원의 가장 주력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도 가능하고 IT 부분도 가능하고 어떤 분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국 18개 센터가 동일하게 어떤 분야의 그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해드리는 건 동일합니다. 단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아까 뭐 자동차 관련된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 센터가 조금은 왜 그러면 특화되어 있느냐? 현대자동차에서 광주 센터로 지금 파견 인력들이 와 있어요. 그 센터에도 롯데에서 지금 한 7명 정도 파견 와 있거든요. 그런 센터를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고 이 테이블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창조경제 타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이 어느 쪽하고 더 맞겠느냐를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데 서울센터만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센터를 가셔도 인천센터를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특히 강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선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순서를 기다리기가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강원센터를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사는 것에 따라서 뭐 불이익이나 가치 없습니다. 없습니까? 좀 입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입지는 뭐 센텀 여러분 뭐 뉴스에 자주 보실 텐데요. 고층 빌딩도 많고 영화 피프 내년 할까 10월달 되면 방송 나오는 데 있죠. 그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편 건물들이요. 저희는 이제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명은 롯데에서 파견 오신 분이고 나머지는 부산시내 각 기관들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영상위원회 이렇게 해서 다 파견, 부산시에서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고용한 인력들하고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마다 다 유사할 텐데요. 창조사업팀, 또는 창조산업팀, 창조혁신팀 이렇게 되는데 이 창조산업팀에서 하는 역할들이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예비 창업자 발굴, 그다음 KIC라고 해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투자 연계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창조산업팀입니다. 그리고 롯데 창조팀은 다른 센터에 없는 팀입니다. 이 롯데 창조팀에서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상품을 발굴해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롯데 유통, 원TV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매체들 쇼핑몰에 런칭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올해부터 새로 만든 부분인데요. 전국센터 다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개설된 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협의회나 포럼들 등인데요. 제가 이제 부산에 계신 업체분들 마찬가지로 서울에 계신 업체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메일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비 창업자든 아니면 창업 기업이든 또는 기존 일반 기업이든 중소기업법으로는 창업 기업이라고 하면 만 7년 이하가 다 창업 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7년만 안 넘으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센터에 오셔서 이런 포럼이나 운영위원회에 자꾸 참석을 하셔서 노출을 시켜셔야 어떤 형태로든지 센터하고의 어떤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동안에 물론 신청을 하실 순간부터는 또 정보를 받으시겠지만 그전에는 정보를 받으시고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다 이게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요. 그 센터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들 참여를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센터의 기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센터의 시설들은 다 일반 대관이 가능합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다 대관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컨퍼런스 있고요. 저희가 150석 정도 좀 되고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오픈을 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사업 설명회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의 뭐 세미나라든지 뭐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스마트 스튜디오는 지금 연차를 말씀드린 그 상품을 발굴해서 그럼 서울까지 와서 생방송을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 녹화를 해야 되나요? 쇼핑몰에 올려야 되나요? 그래서 부산에서 직접 촬영하시면 본사로 바로 그래서 오디오로 바로 생방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픈되어 있지만 여기 차단벽이 있거든요. 차단벽을 치고 나면 상품을 찍어서 쇼핑 호스트가 지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상품을 이제 화면을 찍고 이제 올려보내고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카탈로그 찍기가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품 카탈로그 찍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과 심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안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카탈로그 사진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뭐 이런 전문 사용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한 4,500 정도의 비용이 바깥에서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하는 것까지 조명까지 여러 가지 이제 보조 도구들이 있으니까 부산센터에 조금 장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상품에 관련된 거 있으시면 부산센터에 오셔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소재 기업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옴니 미팅룸은 이제 여기 회의 공간이고 전 세계 어디든지 이 화상 회의 기계만 연동될 수 있다면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 회의를 개최한 거로는 스페인 쪽하고 네덜란드, 그다음 칠레, 뉴질랜드까지는 뭐 별 무리 없이 화상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산센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영화 영상입니다. 영화 영상에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상 편집실이 있고 영상 시사실이 있고 영상 보관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내외 영화 한 1,800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선택을 하시고 영상 시사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 이 사업 활동을 하시면서 쓰는 동영상 편집 또는 그래픽 편집 여러 가지 이제 웹 파일들을 생성을 하실 때 저희들 영상 편집실 장비를 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물론 오퍼레이터는 붙여드리진 않습니다만 실제 기술자들이 그 장비를 좀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시기 권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실적에 대한 카운트는 이제 각 센터가 다 유사한데요. 저희들이 다른 센터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두 번째 유통 부분에 대한 얘기고 영화 영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oT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17개 센터들 중에서 IoT를 하는 센터가 대략 한 4개 정도 됩니다.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부산이 뜬금없이 IoT냐? 미래부의 IoT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미래부의 스마트시티 시범 구축 사업도 현재 센터하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작년에 ITU 정권회의라는 걸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ITU 정권회의의 부속 사업인 부산선언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IoT 인증센터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여러 사업비들을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략 한 IoT 사업이 4가지 정도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좋은 IoT 서비스 또는 단말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해서 올해 선발된다 그러면 내년도 구축 사업에 일부 참여를 시켜드리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발굴했던 IoT 보안 서비스를 하시는 분, 물론 서울업체였습니다. 서울업체는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셨거든요. 이전하셔서 그분은 아마 롯데 쪽하고 연계를 해서 IoT 보안 서비스를 올해 아마 구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회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전국의 엑스텐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뭐 앞서 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한 예라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팜플렛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중에 작은 거 있죠. 작은 케이스 스타트업이라고 되는 게 아마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홍보가 되고 있을 텐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안에 보시면 작년에는 이제 상향이 1억 원이었어요. 올해는 2억 원으로 상향 조절을 했고요. 그러면 이 케이스 스타트업을 할 때 그럼 어느 센터를 선택을 하실 거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센터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신다면 내 사업 아이템 또는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어떤 분야를 보시고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선택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각 센터별로 40개를 선발을 해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본선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수가 많은 지역, 특히 경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40개 들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본적이 원래 전남이었어. 전남센터 가시면 됩니다. 뭐 강원센터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이 센터의 특성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선정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이거 뭐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사업에 대해서 한 회사에 대해서 한 사업만 지원되는 건가요? 네. 여러 개 중독성을 검토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 높으신 것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승을 한 1, 2, 3등 안에 드는데요. 11월 달에 하는 창조경제 혁신 대전에 참가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연계 또는 KIC 진출 프로그램 등으로 이제 연계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KIC 실리콘밸리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 2월 말에 뽑아서 이제 여러 팀이 가 있고 KIC 워싱턴은 2주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했던 업체들이 이제 다 귀국을 했고요. 또 진행하고 있는 데가 이제 KIC 유럽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유사한 거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닌데 시스코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코에서 하는 그 GCI라는 그 프로그램이 싱가포르 쪽에 한 달간 타격을 보내는 사업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제 사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센터별로 관심 있는 업체에 대한 공지가 차주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씀드릴 때는 이제 사업의 기회를 부여드린다는 사물 인터넷 IoT 기술 공모전입니다. 작년에는 이거 11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다음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담당자들이 이제 지금 그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11월 달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단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창조경제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해서 일정을 조절할 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IoT 기술 공모전을 통해서 작년에 이 선정된 기획이 5개사인데요. 홈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를 하시는 곳, 그 다음에 우선 원격 관제 시스템들, 무인농약 살포기라든지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은 저희 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맡고 있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 미래부에서 작년에 연초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노6 플러스라고 하는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이노6 플러스라는 사업의 코드가 달려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좀 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노6 플러스가 6개월 챌린지입니다. 이 6개월 챌린지 다음 과제는 패스트 트랙이 인큐베이팅 지원 연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이 투자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돈 앞에서 돌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의 이 관문은 뭐냐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 연계라든지 사업 기회들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다음 달 초나 중순 정도 되면 사업 발표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배포를 해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 4월 중순까지 해서 예의주시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센터 한 106개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130개에서 140개 정도 발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에 창진원이 되든 어떤 뭐 중기청이 되든 뭐 팁센터 뭐 타운이 되든 어디든지 간에 선정이 되고 나서 지원을 받으시려 그러면 신청자들의 이 창업 여부, 그다음에 어떤 신용 상태, 회사의 어떤 재정 능력 이런 것들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6개월 챌린지는 돈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그 IT 단말기를 개발해 주고 싶어요. 이걸 개발하는데 개발할 업체도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 해야 될 업체도 있고 이런데 단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시키시고 대신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해드리면서 사업을 관리를 해요.